안녕하세요. 진정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한두 가지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지수 법칙입니다. A, B는 0이 아닌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자, 보통 어떤 참고서에서는 A, B는 0이 아닌 실수가 아니고 그냥 A, B가 실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쪽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AB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알아놔도 문제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1번 아시죠? 곱하면 지수 더하고 그 다음에 A의 MN제곱. 자, A의 얼마 M제곱 여기다 하면 N제곱 이렇게 곱하면 이게 얼마다? A의 MN제곱이 되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3번은 AB의 뭐니까 n제곱 하면 한 번씩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은 a분의 b의 n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요 공식은 a의 얼마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 일단 이거 뭐라고 씁니까? a의 얼마 n-n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중학교 때는 그지? m이 뭐보다 크면 m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m이 n이랑 같으면 얼마가 돼요? a의 0제곱이 되는데, 이게 1이라는 걸 이미 많이 중학교 때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보다 m이 n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a의 얼마? n-n분의 1이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배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지수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그래서 A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선생님은 이제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요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항등원 역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항등원 역원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가시죠. 만약에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A의 5제곱에서 A의 8제곱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가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A가 여기 위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밑에는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8개가. 그럼 얘가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0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당연히 밑에 몇 개가 있어요? A의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A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A의 0제곱이 1이 되는 거고. A의 0제곱이 왜 1이 되냐면, 만약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야. 그럼 얘가 똑같잖아요. 얘하고 얘가 모양이 똑같잖아. 3 나누기 3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똑같은 걸 나누잖아. 그럼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교과서 내용에 입각하자면 지수가 정수가 확장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인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르셨다면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하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자, 여기 중요해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밑은 양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 멘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면 밑이 양수여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양수여야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2분의 1 이거 됩니다. 이거 돼요. 얘는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밑이 음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수 법칙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그지? 잘 봐요.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얘를 먼저 풀었어. 그럼 얘가 6이지. 6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6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수 법칙을 한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곱하고 얘를 이렇게 곱한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이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예요? 4고 얘가 얼마? 9.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6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음수일 때 얘가 뭐면 자연수여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가 자연수일 때 얘가 0이 아닌 실수는 모두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지수 법칙이.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되게 되면 2분의 1이 되게 되면 얘가 2분의 1이 되게 되는 거면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얼마가 돼?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 거냐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지수법칙을 적용한다면 얼마가 돼요,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루트 2i지. 얘가 얼마야? 루트 3i지. 그러니까 루트 6의 i의 제곱이 돼서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 밑이 뭐면 음수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이 음이면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합니까? 어떻게? 지수 법칙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수가 유리수면 밑은 양수일 때만 하자.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지수 법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양수일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야? 이거 세제곱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밑이 양수니까 뭐 할 수 있어?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2에 얼마? 3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세제곱해서 2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돼? 세제곱근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거잖아, 이거.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2의 얼마, n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얼마가 돼요? n제곱근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가 m제곱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m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자,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찌 보면 요 지수단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a의 얼마? n분의 m제곱. 유리수예요. 얘는 정수. 그럴 때 얘가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얼마?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분모잖아. 분모가 여기 앞으로 가고, 그죠? 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 그래서 6제곱근, 그치? 6제곱근 9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9에 얼마가 돼? 6분의 1인 거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 그죠?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3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이게? 세제곱근 3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6이라는 게 얼마인데 얘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얘 9라는 거 얼마가 돼? 3의 제곱이라는 거지. 결국 얘가 뭐가 됐어?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취급당해서 세제곱근 3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지수에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지수가 이제 유리수에서 이제 다시 뭐로 확장이 되면 실수로 확장이 되면 밑이 양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뭐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요것은 이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엄밀한 증명은 어차피 고교 과정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2의 x제곱이 있을 때 x가 1.4야. 그럼 얘는 2의 얼마? 1.4가 되는 거고 x가 1.41이야. 어차피 루트 2가 1.414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얼마가 돼요? 얘 1.4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x가 1.414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얘가 또 요거일 땐 414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쭉 계속 가게 되면 결국 x가 뭐에 도달하게 되면 루트 2에 도달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2의 루트 2제곱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서 뭐 함수의 극한 내용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주세요. 얘가 지수가 뭘로 확장이 되면 실수로 확장이 되면 역시 밑이 계속 뭐다? 양수여야 된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 됐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묻는 문제는 없을 테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확장에 관한 얘기가 끝났고 예제가 나오는데 결국 요 예제를 풀기 전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그죠? A의 X제곱이 있잖아요. 얘가 밑이고 얘가 지수잖아. 그지? 지수가 뭐면, 지수가 있고 밑이 있는데, 지수가 뭐면 자연수. 그럼 지수 법칙은 얼마가 돼? A가 뭐가? 0만 아니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수가 뭐가 되면? 정수가 돼. 그럼 얘도 역시 뭐야? A가 0이 아니면 돼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면? 유리수가 됐어.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양수해야 되고, 얘가 뭐가 되면? 무리수. 다시 말해서 실수 전체.
뭐 실수 전체. 그죠? 이렇게 되면 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의 3분의 1이 쓸 수 없다는 게 아니야. 알겠죠? 미치 의미면 뭐가?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리수일 때 지수가. 되겠죠? 자, 필수 예제 3번 풀도록 할게요. 자, 이거일 때 K의 값을 구하세요. A는 양수고 뭐 A는 1이 아니다. 그죠? 자, A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죠? 나누기 양수니까 이렇게 곱해도 되겠죠. A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의 얘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0.5니까 1.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얘가 A의 K의 제곱분의 1인 거니까 A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 그러면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지수만 생각하자. 나누기는 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얘 얼마야?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K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날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K 값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네. 산수만 하시면. 자, 3번이었어요. 필수 예제. 자, 그 다음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나타내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뭐 그냥 아까 얘기했었죠. n제곱근 A. 이게 얼마가 된다? 얘가 A의 n분의 1제곱이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m제곱근 n제곱근 A. 자, 이건 얼마가 된다고요? 이게 원래 mn제곱근 A가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A의 얼마가 돼? 이게 m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얘하고 얘가 있는데, 그죠? 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계속 씌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얼마가 돼? A의 얼마? 2분의 1. 그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계속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이 계속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2의 몇 제곱이냐? x의 값을 구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파고 들어가 볼까? 얘가 얼마가 돼요? 얘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1이잖아, 얘가.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야? 2분의 3이죠. 2분의 3에 루트 씌워져 있네? 그러니까 4분의 3이야. 여기까지가 2의 4분의 3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다시 2의 1제곱이잖아요. 이거 곱해야지.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었으니까 얘까지 계산하면 4분의 7, 그 다음에 다시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8분의 7, 그 다음에 얼마야? 1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계산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몇 번 씌워져 있어요. 이게 2개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2의 얼마야? 4분의 1인 거고. 얘는 몇 번 씌워져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 루트가. 얘 얼마가 돼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그럼 얘는 몇 번 씌워져 있어? 4번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하기 되는 거죠. 곱하기. 그러니까 2에 얼마가 돼? 이게 16으로 통분하면 이게 4개고 2개고 이게 얼마가 돼? 아까 16분의 7 맞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요거는 계속 여기가 뭐인 경우, 계속 2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가 아닌 경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근이 있고요, 예, 제곱근이 있고, 그렇지? 여기가 4가 있고, 다시 세제곱근이 있고, 2가 있고, 다시 4제곱근이 있고, 2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2의 몇 제곱이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거 숫자 잘 봐야 되고요. 요게 여기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눈다고요. 마음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나눠.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얘가 2의 제곱이잖아. 근데 얘가 6이잖아. 6분의 2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에 얘가 입장이 이거 3개가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루트가. 그러니까 요거를 곱해야지. 3, 2, 6, 6, 3, 18.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게? 18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2에, 여기가 18에다가 얘는, 그러니까 18 곱하기 4가 얼마지? 70입니까? 72?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7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곱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걸 뭐 하면 돼, 이거 다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1번하고 2번은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3, 4번이 문제로서 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필수 예제인데 필수 예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필수 예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에 자, 이거 뭐예요? 이거 A가 몇 번 씌워져 있어? 이거 3번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A 얼마가 돼? 8분의 1 더하기 갈게요. 그죠? 얘는 몇 번 씌워져 있어? 4번 씌워져 있지. 그러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계속 곱하고 있네. 계속 곱하고 있네. 곱하니까 계속 더할게요. 4가 몇 번 씌워져 있어? 3번 씌워져 있네. 그러니까 64분의 얼마? 1이다. 이게 얼마야? A의 K제곱.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K다. 산수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한 식의 변형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요것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세제곱이 x의 제곱이야. 그지? 그럼 3은 얼마입니까? x의 양변에 뭐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 3분의 1제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얼마가 돼? 이게 3분의 2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x의 a제곱, 자 x의 a제곱이 있고요, y의 b의 제곱이 있으면 x를 구해라. 그럼 양변에 뭐를 하면 a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y를 구해라. 그럼 양변에 b분의 a의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b분의 a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 b분의 a면 약분해서 1이 되니까, 자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의 x제곱이 p고요. 그 다음에 b의 y제곱이 q가 이렇게 있어. 그럼 a가 얼마가 돼? p의 얼마? x분의 1이 되고, b가 얼마가 돼? q의 얼마? y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해라. 그럼 얘하고 얘가 더해줘야 되니까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가 얼마가 돼? 잠시만요. a, b.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곱해질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곱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치? 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얘가 같은 경우, 뭐, 얘가 이렇게 같은 경우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같은 경우면 P의 얼마? X분의 1 더하기 얼마?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B분의 A는 얼마가 돼요? 이게 P의 얼마?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하고 얘가 다른 경우에는 뭐, 그냥 아까처럼 계산하는 거고, 그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요게 어떻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는 별표 좀 잠깐 치실까? 여기 별표 좀 쳐주세요. 이거 그죠? A의 X제곱, 그지? B의 Y제곱, C의 G제곱, 그치? 요런 모양이 나오면, 여긴 얘가 이렇게 K라고 돼 있잖아요. K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뭘로 놓으셔야 돼? K로 놓으셔야지, 이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A가 얼마? K의 X분의 1이 되고, B가 얼마야? K의 Y분의 1이 되고, 그죠? C가 얼마? K의 G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싹 곱하면 K에 이걸 싹 더한 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전에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등호가 몇 개 나오는 경우, 등호가 2개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뭘로 놔서? K로 놔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필수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문제 쉽습니다. 324x제곱이 27이고, 그치? 이거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그럼 얘 어떻게 돼요? 324가 얼마다? 27이 얼마다? x분의 1이다. 그 다음에 4는 얼마다? 4가 얼마? 3의 y분의 1이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x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3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요거가 뭘로 바뀌어요? 요게 얼마로 바뀌어? 3의 얼마로?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얘가 똑같아졌죠. 근데 여기 뭐가 원한 거야? 빼기를 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3의 x분의 3 빼기 y분의 1은, 그지? 얘로 나누라는 거네. 얼마가 돼요? 이거 8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얼마니까 3의 4제곱이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이 문제 뭐 어렵진 않지만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로 뭐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꼭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대소 비교 나왔는데요. 대소 비교는 사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뭐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그지?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3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2가 있고 5가 있어. 그럼 당연히 누가 커요? 얘가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을 통일할 수 있을 때 밑이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는 지수가 큰 쪽이 큰 게 돼. 근데 어떻게 돼? 자, 2가 있고 얘가 똑같이 5가 있는데 밑이 얼마가 돼버리면 1보다 뭐한 경우?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위에가 큰 게 뭐야? 작은 거지. 대소분별할 때. 됐죠? 자, 다시 밑을 통일할 수 있다면 이렇게 1보다 큰 애로 통일하면 큰 놈이 큰 거야. 근데 0과 1 사이인 놈으로 통일이 됐어. 그러면 지수가 뭐 하는 애가? 큰 애가 작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합니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근의 꼴을 분수지수로 일단 바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분수지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그죠? 그래서 지수를 통분한다. 라는 거고. 지수를 양수로 통일하면 밑이 큰 쪽이 큰 거고, 지수를 음수로 통일하면 밑이 작은 쪽이 크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좀 나중을 위한 얘기예요. 나중을 위한 얘기고, 뭐 여기서 거의 이제 결판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2의 30제곱하고 3의 20제곱하고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1학년 때는 고1 때는 이걸 나누는 방법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10제곱으로 묶어내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9분의 8이 얼마야? 10제곱이죠. 그럼 얘가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이게 1보다 작지. 그러니까 누가 커? 얘가 크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를 배우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거 두 개에다가 양의 거듭제곱을 하면 부동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양의 거듭제곱을 하면. 그리고 음의 거듭제곱을 하면 부동호가 바뀌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쉬운 걸 해볼게. 3하고 4가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 양의 거듭제곱을 이렇게 했어. 그럼 당연히 뭡니까? 얘가 큰 거지. 그지? 근데 음의 제곱을 했어. 음의 거듭제곱을. 음의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 3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요? 4의 세제곱분의 1이 되니까 부동호가 이렇게 바뀐다고. 자, 다시 말해서 잘 봐. 양의 거듭제곱을 하면 부동호가 유지가 되고 음의 거듭제곱을 하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양의 거듭제곱을 하면 부동호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양변에 10분의 1제곱을 했어. 10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뭐가 돼? 부동호가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2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야?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부동호 유지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실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문제가 부드럽게, 대소판별 문제가 부드럽게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파트의 개념 인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문제가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얘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얼마야? 얼마? 3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3의 얼마? 루트 2개 3, 2니까 얼마예요?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됩니까? B는 3의 얼마? 4분의 1에 2의 얼마가 돼?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얼마가 돼요? 2의 얼마? 2분의 1에 4분의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 3개지. 근데 하나의 밑으로 통일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거듭제곱해.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6이지. 그럼 얘하고 얘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8이네. 그리고 얘는 4고 최소 공배수는 그럼 얼마가 돼? 24가 되겠네. 24. 그러니까 24제곱을 하는 거야. 양변에 24제곱을 해. 자, 24제곱을 하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24제곱 한다고요. 이렇게 24.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게? 8제곱이 되는 거지? 3이 얼마가 돼?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4제곱을 해. 24제곱을 하면 3의 몇 제곱? 6제곱.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4제곱 똑같이 하면, 그죠? 그럼 2의 얼마가 돼요? 18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얘하고 세 개가 뭐가?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볼게요. 자, 다시 얘는 2의 8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 얘가 2의 18제곱이니까 내가 양변에 뭐를 해도 돼? 2의 세제곱으로 나눠도 되죠. 2의 세제곱으로 나눠도 부동호, 양수로 나누면 부동호 그대로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2의 1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가 돼? 2의 8제곱이 뭐로 바뀌어요? 2의 5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네. 자, 그럼 봐요. 얘가 일단 1등입니다. 왜냐면 2의 10제곱이 1024잖아. 그죠? 3의 6제곱이 243 곱하기 3이거든? 243 곱하기 3? 729 이렇게 나와요. 729. 얘 729예요, 얘는. 근데 얘는 일단 엄청 큰 숫자나. 끝난 거죠. 얘는 81 곱하기 32고. 그러니까 일단 얘가 1등이야. 얘 혼자 1등. 독보적인 1등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볼 때는 잘 안 보였지만 고치고 나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 편하게 우리가 지수하고 미시 정수인 상황으로 자연수인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판단하기가 편한 거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등. 그럼 얘네 둘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뭐 81 곱하기 31을 계산해도 되지만 똑같은 이론으로 3의 4제곱을 날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예요? 얘가 9지 9. 얘는 얼마 남아? 얼마? 32가 남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지. 지금 3의 4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이거 3의 6제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가 1등이 되고 얘가 뭐야? 2등, 얘가 3등. 그러니까 얘가 C, B, A 이렇게 되는 거죠. C, A, B. 얘가 B니까 A, B, C, A, B, C, A, B.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대소 판별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에 대한 개념 인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